생각보다 떨리네. 혼자서 할 때 하나도 안 떨렸는데. 이거 손 이렇게 막 해도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박수 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영업 10년 차 B2B와 B2C 영업을 골고루 경험한 김원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외 영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저희 회사 입사를 했을 때 저희 회사가 이제 제조 기반 IT 회사인데 그때 마치 쇼미더머니 팀장전처럼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각 그룹의 그룹장님들께서 본인들의 부서로 오라고 어필을 막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저기 계시는 제리 멘토님께서 너는 그냥 이거 상관없이 인사로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사로 와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인사로 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끼리 도는 루머가 뭐냐면 인사에 가면 술을 엄청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리 멘토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인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리 멘토님께서 아주 민주적으로 그럼 저기 B2B 영업하는 데로 가. 그래서 저의 영업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물건을 잘 팔게 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 본사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소매점이나 도매점을 찾아가서 이 제품 나왔으니까 많이 팔아주세요 이런 거는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한 8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물건이 이제 기획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또 판매가 끝나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관리를 하는 역할이 해외 영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빵꾸가 나지 않도록 해서 이 물건이 현지까지 잘 들어가고 거기 들어온 제품들이 직접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단부터 앞단까지 가진 노력을 하는 게 해외 영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아프리카 담당이었습니다. 원래는 B2B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B2B 영업을 한참 하다가 이제 지역 전문가라는 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머징 마켓을 선도할 미래의 영업맨을 뽑는다라는 그 사내 공모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를 마치고 들어와서 또 이제 인사팀의 부름을 받고 아프리카 담당 B2C 영업맨으로 보직을 옮겼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전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구도 많고 또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포텐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지역 전문가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보니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훨씬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관을 어렵게 해온 제품들을 전국에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도로망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법망도 그렇게 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게 통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통관을 시켜도 이유 없이 통관이 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약간 그런 괴리감을 조금 느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좋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영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매출이 확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고객들이 우리 당사 제품에 대한 어웨어니스도 올라가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한 매출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출이 이제 점프하는 그런 순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정도를 지키면서 가고 매출이 나올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존버의 약간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그 8개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제 기획 쪽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기획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스펙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기는 하는데 결국 인풋은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국가 아니면 제가 담당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또 시장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인풋을 줘야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도 그걸 기반으로 알맞은 제품을 이제 구상을 할 수 있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발에 인볼브는 하지 않지만 개발이 언제쯤 끝나겠다 이 정도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지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잽싸게 통관도 하고 또 마케팅 준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랑은 그러니까 생산 쪽이랑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생산에 대한 캐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국가 담당자들, 수많은 해외 영업 담당자들이 이 제품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본인 국가로 가져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담당자랑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시에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만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랑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 업무 중에 하나가 통관입니다.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매출이 발생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매출이 발생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공장에서 물건이 떠날 때 그때 이제 매출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날 매출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까지 통관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6월 1일 00시 1분에 이제 통관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슈가 있는 거죠. 매출이 발생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5월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통관은 거래선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어떤 거래소는 어느 지역에다만 놔두면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거래소는 우리 창고까지 넣어줘 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통관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통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간 거죠. 제가 담당하는 국가로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제품들이 소매점과 도매점과 또 리테일러들한테 딜리버리 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딜리버리 된 제품들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그 판매어 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잘 봐야 되고 또 가격도 정확하게 세팅이 됐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판매 가격이 만약에 엄청 비싸게 책정이 됐다 그러면 인접 국가에서 병행 수입 제품들이 막 들어올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본사 내부적으로 타 인접 국가들이랑 가격이 적당하게 다 세팅이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케팅은 현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는 거 예를 들면은 11월 달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하잖아요.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럼 본사 해외 영업 담당 저 같은 사람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현지에다가 주면은 현지가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지가 좀 열악하거나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를 잘 줘도 실제 거기서 만든 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아이템들이 수준이 조금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또 제품 판매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본사 해외 영업 담당은 본사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 거를 꾸준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럴 텐데 여신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00만 불짜리 물건을 줬다고 해서 거래선이나 리테일러가 100만 불을 저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일단 그 100만 불짜리 물건을 받아서 팔아가지고 현금이 생기면 저희한테 주는데 어느 업체가 팔 수 있는 캐파가 100만 불인데 저희가 150만 불을 밀어 넣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자금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 되고 적정 수준의 재고가 유지가 돼야 또 공장 가서도 할 말이 생깁니다. 지금 재고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물량을 더 확보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S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현지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품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 그거를 지점이나 법인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을 본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본사 CS팀이나 아니면 개발팀이랑 협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8가지 프로세스를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구멍이 나지 않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 게 해외 영업의 업무입니다. 해외 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숫자로 설명이 되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사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해외 영업에 오는 좋은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몸소 느끼고 싶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